혹시 이런 경험 다들 없으신가요? 회사에서 정말 큰돈 들여서 만든 번쩍번쩍한 데이터 대시보드, 최신 데이터가 막 실시간으로 뜨는데 정작 이걸 보고 다 같이 회의를 해도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는 그런 상황이요. 데이터는 정말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 문제입니다. 정말 많은 조직이 겪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 도대체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왜 대시보드가 외면받는지 그 현실부터 진단해 보고요. 데이터 시각화의 목표를 한번 새롭게 정의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데이터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 전체가 함께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아무도 보지 않는 대시보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가 풍부하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만 정작 그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통찰, 그러니까 인사이트를 얻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수동적인 보기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숫자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 자료를 보니까요. 조직 구성원의 약 80%는 눈앞의 데이터를 그냥 쓱 훑어볼 뿐이지 그 의미를 진지하게 파고들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의실에 5명이 앉아 있으면 그중 4명은 사실상 데이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게 정보는 넘쳐나는데 이해는 부족한 역설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더 나은 이해로 이어지거나 자, 이제 이렇게 합시다 하는 합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보는 전달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 보고 공동의 문제의식을 느끼거나 뭔가 행동해야겠다는 필요성까지 전달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답은요. 데이터 시각화의 목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보여주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정보 공유는요, 말 그대로 그냥 데이터를 쏟아내는 수동적이고 모호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이해는 달라요. 이건 구성원들이 다 함께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행동 방향을 찾아가는 아주 능동적이고 명확한 과정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이 공통된 이해입니다. 데이터 시각화의 진정한 목적은 공통된 이해를 만드는 것이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데이터 시각화는요, 단순히 정보를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이 절대 아닙니다. 조직 구성원 모두가 같은 데이터를 보고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또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 바로 가장 강력한 전력적 소통 도구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공통된 이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 행동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을 5단계로 나눠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정말 잘 만든 시각화는요, 사람들을 이 5단계 여정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먼저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의미를 인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보고입니다. 그러고 나면 드러난 상황과 문제를 명확히 알게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건설적인 대화를 시작하고요. 마침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즉 행동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이야말로 죽어있던 데이터가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 목표도 좋고 과정도 다 알겠는데 왜 우리 조직은 이게 안 되는 걸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맞아요. 이 문제는 단순히 좋은 도구 하나 사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진단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스템과 기술의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바로 조직 문화의 문제입니다. 먼저 시스템과 기술적인 실패부터 볼까요? 데이터가 엑셀, ERP, CRM 같은데 댐처럼 흩어져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담당자가 이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뽑아서 합쳐야 하죠. 이 과정에서 당연히 사람의 실수가 끼어들고 데이터 품질은 엉망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원칙, garbage in, garbage out이 딱 적용되는 거죠. 시작부터 믿을 수 없는 데이터가 들어가니 결과물인 대시보드도 당연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 즉 조직 문화에 있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꽁꽁 숨기고 공유하지 않는 데이터 사일로가 대표적이죠. 또 영업팀은 매출을 올려야 하고 재무팀은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것처럼 부서별 목표와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에이, 이 숫자 현실이랑 달라 하면서 데이터 자체를 불신하거나 멋진 대시보드를 만들어놔도 옛날 방식 그대로 직원을 불러서 종이보고서를 받으려는 리더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완벽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원래 이상적인 대시보드라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다 해줘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운영 관점에서 우리가 계획대로 잘 하고 있나를 매일 점검해주는 역할. 두 번째는 전략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가는 이 방향이 과연 맞나? 하는 더 큰 그림을 보게 해주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은 AI 같은 걸 활용해서 예측을 하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거고 우린 뭘 준비해야 하지? 이런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막혀 있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역할은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조직이 일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 즉,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맞추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요, 최신 분석 툴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생각을 공유하는 문화를 만드는 변화 관리. 이게 반드시 먼저 와야 합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철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투트랙 교육 접근법입니다. 말하자면 두 갈래로 교육을 진행하는 건데요. 리더 그룹은 데이터의 본질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는, 즉 왜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고요. 실무자 그룹은 데이터를 다루고 시각화하는 구체적인 기술, 즉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리더의 왜라는 비전과 실무자의 어떻게라는 기술이 딱 만날 때 비로소 조직의 머리와 손발이 같은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요, 바로 조직의 집단지성을 깨우는 겁니다. 전략적인 왜와 기술적인 어떻게를 하나로 연결하고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데이터 언어를 만들고 흩어진 데이터 때문에 생기는 모든 비효율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결국 데이터에 기반한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무슨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요, 조직 전체가 데이터라는 단 하나의 공통 언어를 사용해서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데이터가 더 이상 특정 부서가 휘두르는 무기나 방어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성장을 위한 공통의 자산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미래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데이터는 그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조직 구성원 모두의 이해를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의 데이터가 과연 보고서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이해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꼭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